예. 네. 그 중요한 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꾸 여쭤가지고. 네, 그 방금 네. 이제 고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미국 지수들 같은 경우는 그 시장 분위기가 10월 하락 끝나고 네.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지금 그 고점을 뚫은 지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고점이란 소리인데 네. 주식 투자는 사실 주가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계속 정리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고점이면 좀 손이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투자라는 건 해야겠고 돈은 계속 모아야 되는데 네. 이런 고점에서 어떻게 주식 투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혹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근데 꼭 주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산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예,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식을 100% 투자를 하는 거는 내년에는 사실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자산 배분은 보통 이제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주식 6, 그다음에 채권 4, 요 비중으로 하면은 가장 이제 그 위험 대비해서 수익이 안정적이라고 봤었어요. 이제 뭐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6대4 비율은 지금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을 이제 50% 이상, 60%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조금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채권의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동안 채권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장기채들 많이들 이제 사시고 계시기는 한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만약에 주식을 살 것 같으면 지금은 이제 회사채, 이제 미국 회사채나 아니면 이제 국내 회사채 이렇게 좀 들어가려고 보니까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너무 고점이야. 만약에 4,800이라고 한 100포인트 오를 수 있죠. 한 며칠 사이에 그냥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럼 주식을 더 산다? 이거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좀 회사채를 한 달 정도 좀 사서 그 다음 달에 다시 좀 주식이 좀 빠지면 주식으로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방금 그 고점에 대한 투자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네. 사실 사람들 대부분 주식만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말씀해주시고 되게 느끼는 게 있는 게, 자산 배분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모든 자산은 그렇죠. 올라가는 자산이 있으면 그렇게 좀 침체된 자산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네. 그 고점에서 차라리 그 회사채가 더 안전할 수도 있다. 네. 채권 자체가 주식보다는 안전한 자산이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야 하는 거 중요한 네. 이야기 하나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자산 배분이 사실은 유용한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8월, 9월, 10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8월, 9월, 10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작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주식은 빠지고 그러면 채권도 터지고 주식도 터지고 두 개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속이 타죠. 왜냐하면 아예 그냥 자산을 던졌어야 되는데 자산을 던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뭐 침체가 오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리가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레벨을 안 넘을 것 같으면서도 이제 갑자기 확 올라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제 11월 달이 돼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기회는 항상 주거든요. 그럼 11월 달이 돼서 그러면 이제 올라가나 보다라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지표로 여러 가지 증거로 시장이 지금부터 당분간은 올라가겠다. 주식시장이 더 좋겠다. 채권시장이 더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산을 이제 한쪽에다 몰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에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채권의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주식에다가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럼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그 다음엔 자신 없는 주식 종목들을 정리해서 뭐 이제 장기채를 사가지고 금리가 많이 떨어질 때니까 이제 수익을 낸다든지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계좌가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실은 자산 보유를 하고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포지션대로 이제 돌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다시 또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안에는 또 이제 돈을 벌어서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흐름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금 좋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한쪽 자산만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네. 다른 자산을 같이 이용해서 말 그대로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네. 쉽게 말해 공부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거. 예. 네. 중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너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저희 네. 게스트
주식분들 모시면 모든 분들께 다 여쭤보는데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 그 예전에 그 존 리 대표님이 쓰신 왜 주식인가라는 책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책을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사실 굉장히 그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뭐 다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그 질문에 조금 다른 답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뭐 주식이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도 있고 뭐 아니면은 어떤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꼭 주식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식도 괜찮고 뭐 부동산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채권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주식의 형태를 띤 부동산 이제 리츠도 괜찮고 예, 굉장히 많은 투자 자산들이 있어요. 근데 투자는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오히려 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나의 돈을 이제 바꿔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가치 있고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으로 이제 바꿔놓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포커스를 주식보다는 투자에 맞춰라. 네. 왜냐하면 투자의 그 여러 가지 그 종류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부동산 투자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부동산을 리츠로 주식으로 네. 투자할 수 있고요. 네. 채권이나 여러 가지도 있고 네. 또 중요한 것 또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투자를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들 돈의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네. 이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가치의 자산을 옮겨둬야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시작해야겠죠.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본부장님께서도 사실 네. 오늘 책 이야기도 같이 하실 겸 네. 나오셨잖아요. 네. 달러 투자 중심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네. 책도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네. 쓰셨는데 언제부터 그리고 어디에 주로 투자하고 계신지 지금까지 뭐 이렇게 걸어온 뭐 투자 스토리 이런 네. 것들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은 이제 그 개인적인 투자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국내 주식 투자로부터 시작을 했죠. 예, 예, 국내 주식 투자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그리고 회사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는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업으로 이제 들어갔던 거는 아니었었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해외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 그 다음에 해외에 이제 있는 바이어들이랑, 이제 무역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종합상사에 다녔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거래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미생에서 나오는 장거래 거의 비슷한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장거래 포지션이었었던 그 중동 지역이 제 담당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하는 그 업무에 있어서 이제 투자가 좀 필요하기도 했었고 뭐 회사에서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밖에서 외부에서 좀 투자를 좀 받든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좀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논리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유학을 갔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MBA 유학을 갔는데 이제 MBA 유학을 가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이제 리먼 사태가 터졌어요. 예, 그래서 리먼 사태가 터졌고 이제 원래는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투자은행이라 그러죠. 이제 IB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고 뭐 컨설팅 쪽도 관심이 있었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IB가 무너지는 거를 이제 보고 나니까 아, 이게 금융이라는 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에서 이제 투자 상품,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이제 은행 금융 상품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투자의 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제 미국에 있을 때부터 뭐 매크로도 보고 이제 그러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성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연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금리 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는 이제 미국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테이트먼트 분석하는 것도 미국에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배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일찍부터 본 거죠. 이제 그거를 요즘 들어서는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서부터 이제 그거를 쭉 이제 지켜봐 왔었던 이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은행에서 있다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투자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의 길로 이제 좀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펀드 매니저를 한 것도 10년이 훨씬 넘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치고 받는다 그러죠. 이제 저희들끼리 치고 받는 지도 이제 꽤 이제 오래됐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밤 생활이라고 하죠. 이제 밤에 이제 투자하고 매매하고 이제 장 지켜보고 하는 일도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 나름 정말 많은 그 과정을 거치셨는데 네.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네.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네. 이제 그 다음에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네. 이제 미국 시장을 직접 공부하게 네. 됐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요즘 정말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네. 유튜브라는 매개체도 있고 네. 이런 책도 좋은 책이 정말 많이 나오고 네. 공부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 제대로 된 정보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유튜브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검증이 된 좋은 자료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개인의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미국 본토에 있는 이제 학교 같은 곳은 네. 아무래도 수백 년 그 경제 대국의 역사를 네.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미국 본토의 그 이 자본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그 우리 얘기했었는데 촬영하기 전에 네. 그 오늘 제가 여쭤봤잖아요. FOMC 그 혹시 보셨냐고 그러니까 네. 다 보셨다고. 네. 아니 그러면 오늘 촬영이 3시 4시인데 잠은 언제 주무셨어요? 아침에 출근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쪽잠 자고 오셨다고. 네. 와 저 이거 듣고 느끼는 건데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돈을 벌려면 남들보다 더 덜 자고 움직여야죠. 네, 맞습니다. 남들보다 예. 더 많이 공부하고 그만큼 네.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럼요.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와 정말 바쁘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걸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네.